네, 북한이 우리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권한은 한층 더 강화됐는데요. 네, 한편 김 위원장은 회의에는 불참을 하면서 애초에 기대를 모았던 대외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관련 내용을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이 어제 우리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14기 2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한 해의 최고인민회의를 그 두 차례 연 게 자체가 이제 흔치 않은 일이고 또 더군다나 8월에 최고인민회의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던데 일단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보셨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 북한도 이 국가 아닙니까? 예. 기구가 있으면은 기구 역할을 해야 되겠죠. 뭐 일종의 이제 방금 앵커께서 말씀한 대로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라는 것은 우리의 국회격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계속 회의를 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과거 경험상을 보면 북한은 1년에 한 번 정도 예. 또 특별할 경우 있을 때 한 두 차례 열지요. 그렇습니다. 아마 북한이 그 김정은 시대 들어와가지고 2012년도 또 2014년도 이번 그리고 올해. 세 차례 그렇죠. 그렇죠. 세 차례 정도 이렇게 1년에 두 번 열었는데 예. 보통 이렇게 1년 두 번 열 때는 좀 나름대로 의미 있는 곳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 헌법 개정 다시 말해서 김정은 위원장과 좀 관계되는 뭐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김정은 위원장이 관심 가는 정책 이게 있을 때거든요. 예. 다시 말해서 2014년도 경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전기 때문에 예. 차기의 차세대들, 다시 말해 자기의 지지 세력이겠죠. 이렇다면은 그 어린애들부터 해가지고 이 청소년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교육, 12년 교육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2014년도 두 차례 이래가지고 최고인민이 열었지요. 또 이번에는 뭐냐면 자신과 직접 관련되는 헌법 개정을 했잖아요. 예. 그런 거 봤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참여하는 것은 자신과 관련되는 부분, 자신과 관련된 자기의 관심을 가진 정책 뭐 이런 부분에서 1년에 두 차례 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정작 참석은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이유는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에 김정일 위원장 또 김일성 주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대의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이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이 김정은 위원장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자격을 가지고 있지요. 예. 그런데 올 4월에 새로 구성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빠졌습니다. 네. 아마 이 빠진 것을 볼 때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일종의 뭡니까? 각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대의원과 전국구인 자신하고 좀 차별화도 필요하겠죠. 또 그러면 지금 이제 대의원 자격이 없잖아요. 예. 또 대의원의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도 나름대로 자신의 정책이 좀 변화된 거, 의지를 가진 거 이런 것을 좀 하려면은 또 대의원에 참석할 수 있겠죠. 회의에.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또 자신과 관련되는 부분 대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참석 안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헌법 개정을 통해서 국무위원장의 권능을 강화하면서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맞지 않겠다는 거 명시를 했는데 이 의미는 뭔가 차별을 두겠다 이런 의미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앞에 뭐 이게 그 좀 이 국가 이 제도라는 것은 네네. 뭐 우리가 내각제도 있고 대통령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북한 또 특별합니다. 이 당 위의 국가 체제다 말입니다. 이런 전반을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김일성 주석, 김정일 위원장 모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하면서도 주석 또는 국방위원장을 했거든요. 같이 했었죠. 그렇죠. 예. 현재 또 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보면은 또 지금 이제 우리의 국회격인 대의원 이걸 하면서도 국가 주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불구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조금 과거와 다른 그런 측면, 다시 말해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이 자신의 국무위원장 겸직을 피하는 그런 거였죠. 예. 그것은 아마 두 가지일 거예요. 자신은 이 N분의 1로서 다시 말해 대의원이라는 것은 687명 아닙니까? 네. 여기에 어떻게 그렇게 섞일 수 있겠느냐. 막 이런 일종의 권위 문제겠죠.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정상국가의 지도사상을 좀 각인시킬 필요가 있겠죠. 물론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가 뭐 이 대의원 되고 안 되고 이걸 가지고 정상국가를 지향한다. 이렇게 좀 뭐랄까 직설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좀 나름대로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이러한 것이 다시 말해 정상국가에 가는 데서 가지고 하나의 출발점 뭐 이런 것을 좀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냐. 그런 측면에서 겸직을 피했다. 피한 것을 갖다가
헌법에 맹시했다. 예.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국무위원장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분리한 점뿐만 아니라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게 해외 대사 임명 해임권을 일단은 이제 그동안은 최룡해 상임위원장이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걸 김 위원장이 갖게 된단 말이에요. 이건 또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지난 4월달에 북한이 헌법이 개정이 되고 예. 그것이 한 3개월 후에 일종의 이제 대회에 알려졌지요. 그때 이제 좀 뭐랄까 이 다수의 전문가들이 조금 뭡니까 의심을 가졌던 부분이 과연 북한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그 이 사람이 누구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북한 헌법을 개정한 내용을 보니까 어떤 데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채용이 돼 있고 예. 또 어떤 데는 국무위원장이 돼 있고 이런 법이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 조금 그것을 완전하게 이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다 맹신은 안 했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방금 이제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뭡니까 북한이 해외에 나가 있는 대사 예. 여기에 대한 임명권 또 지금 이제 이 법령이랄까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공포권 이것을 과거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가진 것을 국무위원장에 가져옴을 해가지고 좀 더 국무위원장이 헌법적으로 국가를 상징하는 대표하는 최고 영도자 아니겠느냐 예. 이렇게 우리가 불수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북한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절대 권력자인 김 위원장이 뭐 이전에도 모든 권한은 국내에서 갖고 있었지만 재창헌법을 개정해서 자신의 권한을 강화한 것은 그러니까 대외적으로도 아까 정상국가로서 어떤 정상국 가는 과정, 정상국가의 어떤 수반으로 보이기 위한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이라고 해석을 하셨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뭐 상권분리는 아니지만도 네네. 북한 체제 과거 경험을 했을 때 이 대원하고 겸직을 하지 않문 해가지고 예. 나름대로 정상 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북한이 일부 뭐 혹자들은 지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내부적으로 뭐 식량 난을 비롯해서 경제나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예. 또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부터 압박 제재 이래 가지고 대외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혹시나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에 누수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도 분석하는 일부 학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란 듯이 아니다. 오히려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단단하다. 이번 기회에 이 대외 이런 부분들 다시 말해서 법률 공포권이라든지 이 대사 임명권 이것까지 해가지고 오히려 법률적으로 명확히 한번 해가지고 예. 김정은 체제는 안정화돼 있다. 이것을 좀 더 대내외 과시하려는 막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해 봅니다. 예, 앞서 김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던 의미에 대해서도 짚어주셨지만 사실은 참석을 해서 이 어떤 메시지, 그러니까 대미, 뭐 대남 메시지를 좀 내놓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최고인민회 어제는 북한에서 밝힌 것을 보면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헌법 개정, 하나는 조직 문제. 예. 그런데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윤리영도 체제에 강한 측면에서 자신하고 관계되잖아요. 자신하고 관계되는 부분에서 나올 때도 있지만 좀 그렇죠. 머쓱한 측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리에 있으면 좀 그림이 좋지 않을까요? 있으면 좋겠지요. 근데 이제 또 다른 측면 보면 혹시나 자신이 대의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반드시 해야 될 때는 정책 변화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 참석 안 했다는 것은 지난 4월에 예. 김정은 위원장이 큰 틀에서 내부적으로 자력갱생 그리고 국방력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연설을 했잖아요. 예. 그 시정연설의 핵심적인 정책 기조 이것이 변화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최고인민회에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도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이날 회의에 헌법 개정 외에 조직 문제도 안건으로 다뤄졌었는데 3인당이죠. 사회민주당 인선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한 곳인지 저희가 솔직히 어떻게 보면 1인 권력 체제인 그 북한 내에서 노동당 이외에 뭐 다른 당에 대한 존재는 잘 듣지 못해서 시청자의 이해를 위해서라도 3인당이 좀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은 뭐 이 조선노동당 핵심적인 정당이죠.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우당, 친구당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이 친구당이 뭐냐면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민주당, 또 천도교 청우당 예.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러한 당의 이 최고인민회 대의원 분포도에 보면 조금 나타나고 있어요. 일례로 지금은 이제 천도교 청우당 이것이 한 3.5% 정도 점유하고 있을 거예요. 3.5% 대의원에서. 예. 정도. 그다음에 예. 거기에 비해서 이 사회민주당, 예. 삼민당은 한 7.5% 정도 하고 있을 또 거예요. 비율이 크군요. 예. 또 그리고 예. 지금은 이제 북한이 대외
특히 일본에 있는 조총련계 많지 않습니까? 여기 조총련 출신들이 대의원 이래가지고 한 1.5% 있을 거예요. 나머지 대다수는 조선노동당 출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기에서 사회민주당, 여기서 지금 북한 내부적으로는 우당이라 하지만 남북관계에 있어서 좀 역할을 하기 위한 일종의 외곽단체로서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측면도 있다. 북한이 우리가 과거 냉전시대 보면은 연례적으로 정당, 사회단체, 정부 연석회의를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정당 이런 데서 연석회의를 하는데 북한은 조선노동당 하나만 있으면은 설정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끼어넣기 해가지고 북한도 나름대로 삼민당이 있다, 정우당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3인당의 인선에도 이번에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럼 앞으로 여기에 좀 역할이 강화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글쎄, 뭐 이 3인당의 당수라 합니까? 대표라 합니까? 이런 부분에서 과거에는 위원장이죠. 김영대 위원장, 김영대라는 분이 우리 남북한의 인도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교류하는데 많이 나타난 사람입니다. 그분이 37년생입니다. 이번에 그렇죠. 이번에 예. 새로 그 이 3인당의 위원장 된 이 뭐 박용일입니까? 박용일 위원장이요. 예. 66년생입니다. 29살 차이 나잖아요. 그렇네요. 이 하나 외형 삼아 보면은 이것은 뭡니까? 일종의 우당의 역할을 하지만도 세대 교체가 일어난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나 적어도 이 3인당 당소 이렇게 나름대로 상당히 젊어졌고 예. 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젊은 사람이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부위원장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 이런 거 볼 때 뭐 너무 이 진단 예측은 섣부른 감 있지만 이렇게 젊은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은 앞으로 이런 외곽단체, 외계구, 외곽기구 여기에 구성들도 좀 세대 교체가 좀 일어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의원을 안 하고 이렇게 어떤 정상국가의 수반으로서 보여주기 위한 어떤 과정이라 말씀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북한이 복수정당을 인정한다는 것을 선전하고자 이제 내세운 당이 이제 3인당으로 알려져 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위원장을 또 이렇게 바꿨다는 거, 세대 교체를 했다는 것은 뭐 이런 것들도 대외적으로 우리가 정상국가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일환이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꼭 그렇다. 이렇게 하는 단정은 어렵지만 나름대로 북한도 이 다수의 이런 다수보다도 혹자들은 북한은 뭐 노동당 하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북한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삼인당도 있고 정당도 있다. 뭐 이렇게 보여주면 해가지고 북한도 나름대로 제정당 있다. 뭐 이렇게 보여주고 이것을 갖다가 굳이 해석을 하면은 정상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사상을 각인시키는 뭐 네. 그런 측면도 나름 내포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아직까지는 이러한 이 우당 체제 이런 것이 좀 대남 노선이랑 인데 관계돼 있고 좀 더 정상 국가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점으로 보면요. 한미연합훈련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장의 권한도 강화가 됐고요.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이 끝나는 대로 다시 이제 좀 실무협상, 북미 실무협상을 재개할 뜻을 보였는데 글쎄요. 좀 어느 시점에 이게 좀 가능하다고 좀 보시는지요? 그와 관련해서 참고 자료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지금은 이제 수면 위, 예. 물 위에서는 북미 간의 실무회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물 밑에서는 나름대로 접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접촉하느냐? 예. 아마 뉴욕 채널을 통해 할 수 있다. 지금 이제 뉴욕에 북한 유엔 대표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통해 가지고 저는 북미 간에 나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부분은 물 위에서 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미 김정은 위원장은 630 판문점 북미 정상 간의 만남이 있어가지고 먼저 실무회담 재개에 대해서 제안을 했잖아요. 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면서 실무회담은 반드시 한다. 한미 군사는 끝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재확인도 했잖아요. 예. 또 지금 이제 북한에서 국내 행사를 할 수 있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이게 또 끝났잖아요. 예. 그것도 대의원 여기에서 일종의 헌법 개정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맹실상부하게 대내외의 최고 영도자가 됐잖아요. 이제는 약속을 지켜야죠. 그렇다면은 뭐 기대도 하는 바 있지만 적어도 9월 초중경에는 북미 간의 물 위에서 수면 위에서 실무회담이 개최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태국, 미얀마, 라오스 순방을 앞두고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이 이제 11월 부산에서 있을 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함께 한다면 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참 뭐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의도를 보이는 거죠. 다시 한번 북한의 손을 내민 것인데요. 화답을 뭐 할지 안 할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좀 예상하고 계세요? 그래요. 오면 좋겠죠. 왜 좋느냐? 예. 첫째,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약속한 서울 방문, 약속을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예. 또 두 번째로,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와 함께 가장 지향하는 것이 정상국가의 정상적인 지도자상을 국내에 과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다자회에 참석하면 그만큼 그 기회가 상당히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예.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하는 모습, 이걸 보여주면 국내외 비핵화 평화체제 메시지 던지고 있죠. 더 나아가서 북미 대화, 혹시 그 전에 뭐 북미 대화가 잘 되면 좋겠지만 예. 혹시 안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겠어요? 이런 거 봤을 때 저는 왔으면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양자 정상회담은 많이 했습니다. 예. 남북, 북미, 북중, 북러 했잖아요. 그런데 다자 정상회담을 한 사례가 잘 없습니다. 아예 없나요? 뭐 거의 없습니다. 어렵죠. 예. 예. 그런 지금 봤을 때 이번 한 아시아 무슨 이런 그 특별 정상회의라든지 예. 또 한메콩이라든지 또 지금 이제 11월 달인가요? 정확하게 기억은 없습니다만도 또 동아시아 정상회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올 가능성은 조금 낮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김정은 위원장이 좀 강조하고 싶다면은 비핵화, 평화체제, 예. 정상국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회를 좀 더 이용하기로 좀 더 촉구했으면 좋다. 그런 이런 바람이 생각이 듭니다.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 위원장에게 이번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이제 북미 협상을 좀 우회적으로 당부한 거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 한반도의 평화번영 정책에 예. 대해서 아주 일관되어 있습니다. 정책 전략의 핵심이 뭐냐면은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북미 대화가 빨리 재개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런 다자회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더 이 대결단할까요? 인식을 전환할까? 이걸 좀 촉구를 통해 가지고 빨리 북미 간의 대화가 재개되면은 그 재개된 상태에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예. 이런 다자회에 오면 더 좋지 않겠냐?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도 담겨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관련 이슈를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